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백영민이라고 합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믿는 것이 어떤 책을 읽을 때도 그 작가를 알지 못하면은 책에 대한 깊이들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작하기 전에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의 직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 나오듯이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에서 기독교를 교양으로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두 가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연합감리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고등교육국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부를 맡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연합감리교에서 만든 학교가 전 세계에 약 1,80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아시아에만 6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돕고 또 학교들과 교류하고 또 학교들이 어떤 나가야 할 방향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기독교 감리교 그 UMC 연합감리교회 목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대학까지 다닌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2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게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에 올 때는 제가 한국에 가서는 절대 영어를 안 써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모든 강의의 90%가 영어 강의고 교회도 또 영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조금씩 제가 영어로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가 처음에 여기 절 초대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처음에 부탁을 받을 때 기독교와 시민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뭐를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드렸는데 그분이 이 데스몬드 투투와 남아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시리즈를 보니까 아시아 종교와 시민사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갑자기 아시아 종교에서 왜 남아공 얘기가 나오나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분이 해안이 있으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가 시민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현대사의 아주 좋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보면 알겠지만 저는 기독교를 교양으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정신과 그들이 믿고 있는 가치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현실화해 나가는 것,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있었던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를 주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아프리카의 정신과 또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시아의 영성과 가치 그리고 가르침과 아주 많은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포커스를 보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질문도 받는다고 하니까 나중에 질문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제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데스몬드 투투 주교와 남아공 TRC라고 제가 부를 텐데요. 진실과 화해위원회 로 알아보는 예수의 화해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수님께서 정말 예산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당장 전 세계에서 한 명을 딱 초청할 수 있다면 누굴 초대할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주저없이 바로 이 사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스몬드 투투라는 사람이었죠. 2021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정말 세계의 심장으로, 세계의 양심으로, 평화의 전도사로, 그리고 한 종교인이지만 세상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강연하는 모습을 정말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분에 대해서 또 그분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스몬드 투투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하지만 아마 이분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죠. 남아공의 유명한 대통령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아공 최초의 민주선거에 의해서 흑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1994년의 일입니다. 이분이 27년 동안 인종차별 문제에 저항해서 싸우면서 감옥에서 복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소했고요. 그 다음에 출소하자마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주면서 그 수상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아공 인종 철폐와 인종 화합에 대한 평화로운 투쟁을 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투와 만델라의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함께한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립니다.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투투와 만델라는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였죠. 만델라가 실제적으로 12살이나 위에 있는 형님입니다. 근데 만델라는 투투를 가리켜서 늘 이런 말을 했었죠. 투투는 영원한 나의 동지이자 나의 영적인 멘토다. 투투가 없었으면 나는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투투가 없었으면 어쩌면 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의 정치적인 노선을 잡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투투와 만델라, 한 국가에서 한 이슈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두 분이 다 받았었죠. 이 노벨 평화상을 모두 받은 두 명이 뭉쳐서 함께 만든 기관, 바로 그 기관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진실과 화해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제가 TRC라고 부를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투투와 만델라의 이 인연과 TRC에 대한 인연은 마지막에 투투가 모든 TRC에 대한 보고서를 만델라에게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서 끝이 났죠. 그리고 그 보고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실과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시금석 같은 보고서가 우리에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그게 남아공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남아공의 TRC,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류 역사상 있었던 가장 성공한 화해의 프로젝트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남아공의 TRC는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가 되었나라는 이야기를 근거로 제가 들어줄 수 있는 게 이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 수많은 나라에서요, 바로 이 시스템을 받아들였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갈등의 문제에서 화해를 도출하고자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려 세계에서 28개국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였고요. 그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 그리고 6.25 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독재체제에서 인권 탄압을 받았던 이 수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것들을 2020년에 출범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목차를 한번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TRC가 무엇이었는지, 도대체 왜 TRC가 필요했었고 어떤 배경에서 출발을 했는지 TRC의 배경,
되었던 아파르테이트 인종분리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과연 이 TRC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이런 인종분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갈등 속에서 어떻게 이 화해 길을 열었는지, 그거를 회복적 정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일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투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과정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 나갔는가, 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TRC의 구조와 진행,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투투와 TRC의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었던 그 기초,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어떤 아프리카의 정신이라고 하는 우분투라는 정신, 그리고 기독교의 정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맨 마지막에는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남아공의 인종분리 정책, 아파르테이트라고 불리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1948년부터 1994년 무려 46년간 남아공에서 이루어졌던 그 정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으십니까? 94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그때까지 이루어졌었다라는 것들을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연도였던 것이죠. 자, 아파르테이트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남아공에 사는 백인들을 주로 가리키는 아프리칸스 아니면 아프리카너스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거기에 사는 백인들의 용어로 분리라는 얘기입니다. segregation, separation, apartness,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종들을 분리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왼쪽 아래에 노란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공공장소의 기관들은 결국은 only 백인들만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유색인종들이나 흑인종들은 절대 오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오른쪽에 보면 이것들에 반대하는 운동들에 대한 포스터들이 보입니다. Apartheid kills, 아파르테이트는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발 이 백인들 중심으로 된 마이너리티 아파르테이트, 이것들을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파르테이트 인종 분리 정책의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인종 차별 정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려 138가지의 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요.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인종을 4가지로 분리를 합니다. 백인들, 그리고 흑인들, 그리고 유색인종이라고 colored peop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백인과 다른 사람이 섞인 혼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인도인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디안들, 이렇게 4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구분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그 아파르테이트 법에 백인들은 절대 백인 이외의 다른 인종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백인 이외에는 항상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하고,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맨날 갑자기 신분증 내놓으라고, 학생증 내놓으라고 그랬던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게 인종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공장소 당연히 분리됩니다. 백인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와 다른 인종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가 분리되고요. 당연히 학교는 분리되어 있고요. 94년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흑인 지형을 예정을 해놨습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흑인의 그 tribes라고 그러죠. 그 자기의 어떤 그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진 지역에서만 흑인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흑인 지정으로 된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으로 한계가 지어졌고요. 그래서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아주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지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 정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더 어이없는 얘기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유 때문입니다.
남아공의 인종분포입니다. 인종분포가 흑인이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YC 보라색인데요. 7.8%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7.8%의 백인들이 80%가 넘는 전 국민을 상대로 이런 인종분리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잘 보여지는 것이 2018년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 토지 분포에 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백인들이 전체 토지에 얼마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10%도 안 되는 백인들이 72%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요. 흑인들은 80%가 넘는데 4%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별적인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사진을 보면요. 왼쪽에 보면은 백인들이 83%가 되는 지역이죠. 거기에는 인도인들도 좀 있고요. 혼혈들도 있는 것이죠. 오른쪽에 보면 블랙 사람들이 93%가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도 조금은 섞여 있지만 거의 백인 지역, 흑인 지역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도 오른쪽에 보면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다닥다닥 붙어서. 지금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보십시오. 오른쪽에는 나무가 거의 없죠. 호수도 없죠. 근데 왼쪽에 보면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조금만 높은 데 가서 보면은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지역을 나누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수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사인은 무엇이냐 하면 백인 지역에 붙어있던 흑인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무섭죠.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요. 네이티브, 흑인들을 가리키죠. 인디안이나 유색인종들. 당신들이 이 지역을 함부로 밤에 들어온다면 총을 든 경비들이 당신을 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위험한 개들이 당신을 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해고를 그려놓은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붙어 있고 그 지역이 이런 식으로 나눠 있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조금만 그것들에 대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백인 경찰에 의해서 흑인 어린아이가 잡혀가는 모습들, 그리고 조금만 대항을 하면 거기에다가 총을 겨누고 쏘는 모습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무기 때문에 이것들을 참고 지냈지만 점점 이런 일들이 번져나가기 시작하죠. 더군다나 그들뿐만 아니라 그의 소식을 들은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 일을 지원하고 이것들을 끝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990년이 넘도록 이런 일이 벌어지니 전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꼈던 것이죠. 결국 그 안에서도 이 아파르테이트 반대 운동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죠. 그러면서 무력 항쟁도 이루어지고요. 이러한 충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46년 동안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꿨던 아주 큰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데스몬드 투투가 1984년에 94년에 끝났으니까 아주 10년 전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전체적인 국제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투투를 노벨 평화상으로 선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남아공에 보내는 메시지다. 인간의 존엄과 우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남아공의 모든 개인과 단체에게 보내는 세계의 격려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우리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1984년에 이 일이 일어나고 투투가 바로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지위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영국에서도 여왕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총리고 세 번째를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통 Archbishop of Canterbury,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지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남아공에 있는 성공회의 Archbishop of Cape Town이라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임명이 되죠. 결국 성공회도 이 투투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자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결국 그러한 일들이 합쳐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넬슨 만델라가 1990년에 석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르테이트가 1992년에 종식이 되고요. 94년에는 흑인 최초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되고 넬슨 만델라는 지금도 남아공의 영웅으로, 세계 인권의 영웅으로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남아공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커다란 또 다른 갈등과 두려움과 혼란이 야기되는 시작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6년간 인종차별 정책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싸웠고요. 갈등이 일어났고요.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간단하겠죠. 일제시대가 끝난 다음에 6.25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그것에 대한 수많은 상처들이 아직도 우리의 사회를 좀먹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끝났을 때 양쪽의 반응이 너무나도 당연했죠. 이제는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흑인들이 80%가 넘었으니까 당연한 결과였겠죠. 흑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우리가 싸움에서 이겼다. 싸움에서 이겼으니 자,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저 백인 놈들, 이제 너희들 다 끝났어 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었겠죠. 이제는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저 잘못한 백인 놈들, 그리고 백인뿐만이 아니었겠죠. 백인에게 동조하면서 동족인 흑인들을 잡아넣었던 친백,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았을 것이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처벌받고 그들이 다 복수처럼 여겨지면서 그들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커다란 분위기가 일어났던 것이죠. 백인들의 사이드에서는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주도를 가지고 있었고 주도를 했었고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너무나도 두려웠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남아공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고자 라는 이야기도 했겠지만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남아공이 온 지 100년, 200년이 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많은 어린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들에게 남아공은 또한 그들에게 고향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두 사람, 두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되고 사람들은 정부를 보면서 흑인 대통령을 보면서 도대체 이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 또 두려움 반 이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극심했던 갈등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때요, 그것들이 끝난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거죠. 철저하게 복수하는 거죠. 철저하게 잘못된 사람들을 처벌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뉴렌버그 트라이얼이라는 것이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낭만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프랑스에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나치에 부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끝까지 찾아 나가가지고 죽이고 처벌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과거사를 정리하는 방식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흑인들은 이런 방식을 취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넬슨 만델라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죠. 바로 일제시대가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죠. 다 지났잖아. 이제 너희들이 권력 잡았잖아. 흑인들의 세상이잖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묻어버리자고. 자, 이제는 미래만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잊어버리고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에서 유명한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Can you handle the truth? 당신이 정말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겠어?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꼭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너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겠어? 그때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죠.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퇴보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차라리 그냥 덮고 나아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뭐가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투투와 만델라는 이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것들에 대한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아닌 전혀 다른 세 번째 방법을 찾아내고 바로 투투는 그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찾은 세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바로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입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 뒤로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남아공의 국기죠. 아파르테이트 전에는요, 이 국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델라가 된 다음에 이 국기를 사용하게 된 거죠. 이 국기에는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정신이 사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컬러가 있죠.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 남아공에 있는 수많은 인종들을 나타내고요. 그 가운데는 하얀색, 백인을 나타내는 색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이 Y자가 옆으로 눕혀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국기가 되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Y자를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서 와서 한쪽으로 모아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화합을 나타내는 그 이야기를 품어서 다양한 인종들과 남아공의 그 다양한 전통과 가치가 한꺼번에 모여서 한 물줄기를 이루어 나가자라는 뜻을 가지고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TRC 진실과 화해위원회 1995년부터 1998년 3년이 조금 넘게 이루어진 그 위원회입니다. 자,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몇 가지 정신이 있는데 이것이 있습니다. 진실은 아프더라도 철저히 밝힌다. 덮어놓고 넘어가자라는 이야기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끝까지 경청해야 하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감정까지 읽으면서 공감 속에서 들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잘못된 인정차별 정책의 피해자일 수 있다.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한 것이 아니다. 설사 그때 당시에 가해자일지언정 그 사람이 잘못된 사상 때문에 잘못된 사회적인 구조와 가르침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들을 가해자라는 악의 대명사가 아니라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똑같은 인권을 그들 모두에게 적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 사람을 분리하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응보적, 처벌적 정의가 아닌 회복적 정의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처벌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재판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일으킨 범죄자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도대체 피해자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냥 잘못한 사람 처벌받는 것으로 인정하고 내가 속 시원하다? 만약에 그 피해자가 커다란 피해를 입고 커다란 잘못을 입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면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응보적 또는 처벌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이 응보적 처벌적 정의는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회복적 정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맨 마지막, 이러한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남아공은 분리와 차별의 과거를 치유하고 국민으로 함께 한 국민으로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목적이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TRC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누구에게 진실을 찾아주고 누구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함께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제시했던 이 국기에도 잘 나타나 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는 무지개 국가입니다. 한 인종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종이 함께 모여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내는 그 국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그 초석을 담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리고 넬슨 만델라와 투투는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었을까? 그리고 넬슨 만델라는 바로 투투가 이 모든 것에 가장 기초를 두었고 과정을 만들었고 이것들을 끝까지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투투는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면 투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인을 보면서 자꾸 착각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대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그가 자라왔던 환경, 만났던 사람들, 겪었던 일들, 그 고민 속에서 그 사상이 무르익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쯤 데스몬드 투투, 이 모든 것을 만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데스몬드 투투는 1931년에 태어나서 202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데스몬드 투투는 1931년에요. 빈민가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였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존경받던 교사의 아들로 출생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교사였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존경을 했었고요. 많은 도움을 받고 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버지와 어디를 나가다가 백인들을 만나면 백인들 형사가 자기 아버지를 구석에다 몰아놓고 빨리 신분증 내놓으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대하는가 라고 하면서 백인들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자라서 처음에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교사의 길을 겪습니다. 근데 교사의 길을 걷다가 아파르테이트 정책에서 나오는 완전히 흑인들의 학교와 백인들을 구분하고 그 가운데 무엇을 가리키라고 얘기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그는 교사를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1970년에서 80년대 나서서 인종차별 반대운동 이것에 앞장서게 되고요. 결국 그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 198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케이프타운 주교가 그 다음 2년 후에 되고 TRC를 위원장으로 95년에 맡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021년에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간에 배워놓은 게 있죠. 바로 이것이 투투가 자기의 인생을 만들었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life changing experience,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 나왔던 바로 그 사건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투의 양력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투투를 만들었던 사건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요, 정말 그 뒤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음을 알고 그거를 두 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아주 어린 시절 만났던 트레버 허들스톤이라는 성공의 백인 신부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중에 허들스톤 신부의 추천과 장학금, 조달에 의해서 할 수 있었던 영국으로 건너가서 킹스 컬리지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게 된 두 과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레버 허들스톤, 바로 이분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신부고요. 그때 당시에 남아공으로 건너와서 남아공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분이죠.
투투와 이분이 만난 이야기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투는 허들스톤과의 만남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막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키 큰 백인이 갑자기 앞에 시꺼먼 옷을 입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투투는 자기 아버지와의 경험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깜짝 놀랐죠. 저 사람 또 무슨 비밀 경찰이 아닐까? 두려움에 떨면서 그 사람 앞을 조심스럽게 지나다가 옆으로 살짝 비껴서 멈춰 섰답니다. 그들이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놀랍게도 이 키 큰 백인 남자가 신부인 것이죠. 모자를 자기 머리에서 벗더니 자기 어머니에게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답니다. 투투는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한 번도 백인이 흑인 여성인 어머니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투투는 되게 당돌했던 애인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투투가 얼마나 막 춤추고 노래하고 재밌는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왜 갑자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허들스톤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 엄마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여서 나는 그냥 인사한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어? 투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눈에는 인종이라는 게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투투와 허들스톤 신부는 아주 친한 친구 관계가 됩니다. 투투가 자랄 때 결핵에 걸려서 한참 아프면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한 달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는 일을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허들스톤 신부가 그의 병원으로 찾아와서 옆에 말동무가 돼주고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그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좋은 친구의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이 두 명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되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트레버 허들스톤 신부가 반인종차별 정책의 투투를 함께 끌어들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투투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분노를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허들스톤 신부는 투투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폭력으로 저들에게 맞서는 순간 우리들은 지는 것이다. 우리들은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쳤던 것이죠. 두 번째가 바로 투투가 얘기하는 킹스 컬리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투투의 젊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잘생겼죠. 이 사람이 런던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투투는 아주 심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인종차별의 끝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도대체 이 일이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심각한 고뇌에 빠졌을 때 허들스톤 신부는 투투에게 영국 유학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을 준비하고요. 그 모든 입학까지도 돕습니다. 결국 영국으로 건너간 것이죠. 투투는 영국에 가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 딱 도착해서 투투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분증이었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내 신분증을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온 동네를 돌아다녔답니다. 유학을 시작한 이후에 한 달 동안 신분증을 손에 쥐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 누구도 투투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고 영국에서 본 투투가 영국에서 본 광경은 흑인과 백인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아무런 차별 없이 자연스럽게 섞이고 자연스럽게 밥 먹고 흑인 교수가 백인들을 가리키고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투투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은 눈이 떠지는 아이 오프닝 익스피리언스였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로스 컬처럴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죠. 문화를 넘어선 거죠. 그러면서 투투는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상한 것이지 내가 꿈꾸는 이 세상이, 이 평화로운 세상이, 인종차별 없는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서 돌아와서 레인보우 네이션이라는 무지개 국가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저 백인들까지도 함께 일하고 한 국가에서 한 시민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TRC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응보 처벌적 정의에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여기 보면 범죄자,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관련된 공동체들 사이에서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려는 접근 방식이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 발생한 물적, 정서적 피해를 바로잡고 가해자가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회복적 정의의 목표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고 복구해주고 가해자의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치유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회복적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가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respect라고 얘기를 하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은 평생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accountability, 신뢰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서로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서로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서로에 대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힐링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공감하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이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투투는 진실과화해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짭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Human Rights Violation Committee라는 인권침해위원회를 만듭니다. 인권침해위원회는 거의 전체 TRC 구조에서 80%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행했던 곳인데요. 가해자,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고 그들이 마음껏 나와서 자기가 겪은 일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을 해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가해자들은 어떤 나쁜 짓들을 했었는지를 그 안에서 밝히는 것이죠. 여러 케이스를 받다 보면 같은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바로 그 가해자, 피해자를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양쪽 사이드에서 그 얘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진실을 찾아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진실을 알 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인권침해위원회에서 어떤 것들이 밝혀졌죠? 그러면은 거기 가운데 피해자가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를 실현해야죠. 그러니까 그 밑에 Reparation 또 Rehabilitation Committee라는 보상과 회복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당한 피해가 있거나 아니면은 아픈 트라우마가 있거나 그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끊임없이 보상을 해주고 도와줌으로써 그가 정상적으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일을 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피해자를 위한 위원회라면 가해자를 위한 위원회도 있죠. 거기는 사면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열린다면 여러분들이 범죄자라면 그것을 리포트 하시겠습니까? 혼자서 조용히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면의 조건을 걸어놓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참여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사면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해자를 초대했던 것이죠. 결국 이 세 가지 구조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 바로 이것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TRC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보시는 모습이 TRC의 진행 모습입니다. 왼쪽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재판정 같은 시스템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재판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판사님은요, 저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 한마디 잘못하고 말 안 들으면요, 그냥 당연히 쫓겨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최대한으로 낮춰놨죠. 그리고 저쪽에 보면 저쪽에도 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증언할 때 같은 레벨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TRC의 정신이죠. 2,100만에 2만 1,000명의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이 국영방송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그때 그 남아공에 그 채널이 한 5개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알겠죠? 결국 밖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람들과 같이 자기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진들을 들고 와서 저렇게 자기들의 이야기를 적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요. 그 케이스를 한 다음에 자기의 이름이 부르기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는데 저는 이 이야기 듣고 남아공에 가서 사람들 만나서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거 얘기하면 이게 제가 나이가 드러나 버리는데 옛날에 저희 자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상가족 찾기 있었습니다. 이상가족 찾기 난리 났었죠. 모든 사람들 다 아무것도 안 하고 텔레비에 매달려서 그것만 봤습니다. 그래서 한 명 찾으면 온 국민이 함께 울고 함께 멈추고 그런 일들이 계속 되었죠. 딱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재판이 이루어지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치유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 아픔들이 점점 그 마음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TRC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라고 볼 때요. 투투를 한번 보십시오. 투투가 위원장이었으니까. 그리고 투투는 재미있게도요. 항상 저렇게 성직자가 입는 그 클로즈 숫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직자의 복장을 하고 그 자리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눈높이에 맞춰서 경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구조들을 다 바꿨고요. 그 다음에 앞에 증언한 사람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최대한의 배려를 했답니다. 옆에 다른 언어가 사용하면 통역관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너무나 감정적으로 막 터져버리면 그 안에 그 사람들을 도울 카운셀러를 옆에다 두고요.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감하고 끊임없이 위로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투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벌떡 일어나서 잠깐 멈춥시다.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기도를 하고요. 때로는 분위기가 좋고 또 하면은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프리카 그 분위기 알잖아요. 함께 노래하고 그러면서 축하해주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했었고 투투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투투가 이 TRC 진행을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모습이 이 모습이랍니다. 여러분 무슨 모습일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이 모습이죠. 중간에 머리를 숙여서 우는 모습입니다. 공감이죠. 함께 아파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컴패션이라는 함께 아파함. 이것이 투투가 했던 거의 모든 것이다 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할 정도죠. 자,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그리고 또 감동스러운 TRC의 신뢰를 하나 전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신뢰를 딱 보면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할 때요. 한 여성이 있었죠. 이 여성은 아닙니다. 이런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이 어느 날 반인종차별 시위에 나갔다가 3일 만에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녀는 도대체 그 사람이 왜 거기서 죽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그냥 시체만 받아서 장사를 지내고 무려 20년이 넘는 동안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한 경찰관이 사면 신청을 하면서 케이스가 알려졌죠.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그 남편을 죽인 경찰관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이 두 명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투투는 이 두 명이 마침내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먼저 이 여성에게 묻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고 내가 우리 남편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 사람인지 압니다. 그날도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를 팍 차고 나가더니 결국은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투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네, 3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남편이 모든 것들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밖에서 일하고 하루에 20시간씩 남의 집에서 살면서 아이들을 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남편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그동안 내가 겪은 수많은 일들,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겪었던 그 일들을 일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투투는 가해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었었습니까?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은 제가 경찰관으로 임명된 지 딱 한 달쯤 지난 시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데모들이 일어났고 시위들이 일어났는데 나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한참 배우는 단계였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 우리 경찰서장님이 얘기했습니다. 너는 오늘 나가서 이 시위를 어느 라인까지 막지 못하면 너희들은 당장 잘릴 줄 알아. 너희들 그런 것도 못해? 신나게 혼인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들이 그 저지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수많은 흑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공중을 향해서 공포탄을 쏘면서 그 사람들을 말리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화염병을 들고 돌을 들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도망가면서 하지만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들에게 총을 발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총이 발사되고 난 이후에야 사람들이 흩어졌고 결국 저는 내가 쏜 총에 한 사람이 쓰러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에게 뛰어갔습니다. 근데 그는 이미 피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거의 죽음 단계에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와이프가 어땠을까요? 분노를 하면서 바로 너였구나. 네가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30년을 20년을 숨어 살았냐. 투투는 안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때 상황을 얘기 들었습니다. 당신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에게도 그날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를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요. 결국 그 일로 10년 후에 나는 경찰관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잠을 잘 때 그런 악몽을 꿉니다. 피를 토해내면서 죽어가고 있던 그 사람의 모습,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투투는 묻습니다. 할 얘기 없습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로 미리 찾아가서 당신에게 이 얘기를 했어야 됐고 내가 이 일을 당연히 책임져야 했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 나쁜 놈,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소리를 질렀고 모든 사람들은 숙연해졌죠. 투투는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잠깐만 정회합시다. 그리고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질 때 여인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도닥거립니다.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시간을 준 다음에 다시 맺습니다. 자, 이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쪽 사이드로부터. 이제 이것들 끝내도 되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이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아직도
그 분노가 사겨지지 않습니다. 뭐를 원하십니까? 이 여자가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하죠. 투투 주교님, 내가 저 사람을 한 대만 때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근데 투투는 얘기합니다. 당신 한 대 저 사람한테 맞을 생각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맞아서 조금이라도 저 사람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다면 그게 뭐 되겠습니까? 두 사람을 부릅니다. 투투는. 이 여자가 나가죠. 때려봤자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무슨 아구창을 날리겠습니까? 그냥 손으로 그의 가슴을 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웁니다. 너 때문이야 하면서. 그리고 둘은 부둥켜 안고 울게 되는 거죠. 투투는 두 명을 붙잡고 위로를 한 다음에 제자리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때 갑자기 여자가 손을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제가 부탁을 하나 다 해도 될까요? 혹시 위원회에서 저 사람을 사면해 주실 수 있습니까? 투투는 얘기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저한 기준을 통해서 저 사람은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보니 저 사람도 결혼을 했고 저 사람도 아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남편 없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여자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가 그런 고통을 저 사람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고려해 주세요. 투투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고려는 하겠지만 모든 것들은 조건과 기준에 의해서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고 사람들은 이것을 수십 번, 수백 번 경험하는 것이죠. 물론 가장 아름다운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투투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상상했을까? 바로 그것은 투투가 얘기했던 몇 가지 정신에 있습니다. 투투는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프리카의 정신이라고 하는 우분투라는 것이다. 여러분 우분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보니까요 우분투 스포츠 센터도 있고요. 우분투 컴퓨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근데 이게 아프리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I am because we are 라는 것입니다. 얘기를 하면 우분투 이거는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사람 이해, 사람의 정신인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너가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우리에겐 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동양인들 얘기를 할 때 우리들은 커뮤널 셀프를 가지고 있다. 공동체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다. 릴레이셔널 셀프, 관계적인 셀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우분투 정신을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 그것과 연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운명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분투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디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그냥 읽어 드릴게요.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아프리카에서 접하기 힘든 싱싱하고 맛난 과일로 가득 찬 바구니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죠. 자, 이제부터 달리기를 할 거야. 제일 먼저 도착하는 아이가 모든 것들을 차지할 거야. 아이들이 달리기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경쟁하면서 달리는 대신에 뛰지 않고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서 똑같이 과일 바구니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둘러앉아서 웃으면서 과일을 얻어먹습니다. 이 인류학자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뛰어가지 않고 천천히 걷냐? 너가 먼저 갔으면 네 것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자 아이들이 한꺼번에 얘기했다고 하죠. 우분투. 우분투는 아프리카어로 우리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내가 차지하면 다른 아이가 그만큼 슬퍼할 것 아닙니까?
그 슬픔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불교의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하죠. 자, 투투가 이 일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또 한 가지의 큰 기초 사상은 무엇이냐면, 투투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인간의 선함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믿었던 기독교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정신과 기독교 인간 이해를 죄인이니까 인간들은 다 죄인이고 악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투투는 이것을 본인의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세상이 아무리 끔찍해 보여도 인간은 선하게 또 선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모두가 선하고 사랑하고 공감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진리를 알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함께 변화될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투투의 책이죠. 그 딸과 함께 쓴 책인데 Made for Goodness, 선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조의 이야기죠.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마고 데이라는 Image of God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투투와 기독교의 기본적인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한 마음과 선한 그 밑바닥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죄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죄와 잘못된 것들을 걷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투투에게 그 과정이 뭡니까?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투투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바로 그 시간들이 그것들을 벗겨내는 과정이죠. 그러면 투투는 믿었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아름다운 선함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투투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좀 정리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I also, you see, learned some very useful, advice from him. So since today, I will keep in my mind one of his advice. I'll be relaxing, enjoying my grandchildren, maybe writing, eating, sleeping. And I want to go on a long cruise with Leia. Our dearly beloved Archbishop Emeritus of Cape Town and the 1984 Nobel Peace Laureate Desmond Mpilo Tutu died a short while ago at the age of 90. Freedom! Freedom is not cheap. We don't want a cheap freedom. We are going to have a freedom of which we are going to be proud. I want you to lift your hands. I want you to say, our march to freedom is unstoppable. Our march to freedom for all of us. Hallelujah.
me. One man inspires us all. Friends, fellow South Africans, I ask you, welcome our brand new state president, out of the box, Nelson Mandela. Are you strong enough? Never told anybody for whom I have voted in the past. I won't vote for them. That is something that I have said. And I say it with a very sore, very heavy heart. He was a very person who can connect with any people, any type of people. And we're going to miss him dearly. His legacy will live on forever. Rest in peace, Tata. Rest in peace. He loved. He loved. He cried. He was forgiven. He forgave. 투투입니다. 투투는 어떻게 보면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줬던 사람이죠. 이것들을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TRC에서 나타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독교의 화해의식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진실의 중요성이죠. 옆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The truth hurt, but silence kills. 진실은 아픕니다. 그런데 침묵은 우리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을 모를 때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요, 세월호 때 자기 딸을 잃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늘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야.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그걸 알기 전에는 난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어. 우리가 이 진실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ETRC가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바로 그 의미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경청과 마음을 나누는 공감의 중요성입니다. 사람들이요, 사람을 못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파해 줄 줄 알아야 하죠. 내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열게 되어 있었고 투투는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과 공감을 이루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선들이 드러납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내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들려졌을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의 선함에 대한 신뢰를 해야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잘 듣고 있다가 가가지고 더 큰 일을 벌이겠구나 라고 믿는 순간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뢰하는 것이죠. 회복적 정의, 한쪽이 아니라요, 회복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굴 처벌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을 미워하되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라.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우분투. 저는 이것이 아시아의 종교 모두가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저 사람의 운명이 나의 운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투투는 자기가 겪었던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모든 과정들과 의미들을 담아서 이렇게 책으로 냈습니다. 책의 이름은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용서 없이는 미래도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사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처음에 부탁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일반 강의를 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질문이 안 된다라고 온라인 상으로만 된다고 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한번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아공 TRC에 보면 7,000여 건의 사면 신청 건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849건의 사면만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12%의 사면만 이루어진 것으로 하는데 그러면 88%는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사면을 미끼로 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결국은 처벌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반은 맞을 수 있지만 그 의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만 보고 이게 정말로 성공한 프로젝트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사면의 조건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4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아파르테이드 기간 중에 일어났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political motive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라 아까 그 사람의 얘기같이 누군가가 자기가 그 얘기를 시킨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때 막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 이상의 일을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필요 없는 과도한 행위를 통해서 그 일을 했다. 라고 하면 사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extreme behavior라는 이야기를 썼는데요. 아주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까지 아주 극악무도하게 아주 심각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러면 사면당하지 않는다. 사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도 아까 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도 총을 쏴서 죽였기 때문에 사면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담고 있던 그 얘기를 나와서 털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가 가서 어쩌면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아주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그는 돌아와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처벌 케이스가 이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면율의 이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의 치유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많이 나온 질문이 이렇습니다. 남아공 TRC가 용서와 화해 정신 아래 진행되었다면 혹시 피해자들에게 용서나 화해를 무의식 중에 강요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졌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압박은 없었을까요?
투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화해를 이런 권위 있는 사람으로서 강요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폭력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투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용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솔직한 자기의 밑바닥의 감정까지도 토해놓을 수 있도록 나는 열심히 들었을 뿐이고 함께 그들과 함께 울었을 뿐입니다. 근데 나는 믿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들려지고 나의 아픔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을 때 내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더 이상 할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선함을 드러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누구도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자리에서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투투가 이 화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너무 당연한 다이내믹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장을 마련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걸 대신할 수 없었다는 것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남아공 TRC의 선곡으로 한국을 비롯한 28개국에서 이 지도를 받아들였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패했습니다. 사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실패했을까요?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분도 모르시잖아요. 한국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도. 뭘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질문을 그 사우스 아프리카의 제 그 친구, 동료 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걸 연구하는. 그때 그 사람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 사람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데스몬드 투투가 없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뜻을 알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더 물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대부분의 나라가 이랬다는 것이죠. 이거를 보고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재판관 그 한 명 세워놓고 이거 다 처리해 보라고 예산 지원해 줄 테니까. 그러면서 그 겉모습만 가지고 간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서 정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투투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는지. 여러분, 우리나라 재판정 그런 분위기 알잖아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5분 안에 한마디로 대답하세요. 절대 이런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투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장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면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더 많은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